원장님들 26년도에 이러한 흐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리고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을 통한 또는 요즘 유튜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한 정보를 내 머릿속에 가득가득 넣어서 배웠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누르고 당기고 찍고 째고 배웠는데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단기적인 어떤 관리를 배워서 정리를 해보자면 1번 배는 게 2번 를 해보는 게 3번이겠죠. 26년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고 원장님들 오픈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리뉴얼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도 기회라면 기회거든요. 사실. 안녕하세요. 아트강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25년을 정리하고 26년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2025년 한 해가 지났는데 현재 뷰티 산업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5년 어떠셨나요? 25년 너무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25년 뷰티 시장은 사실 정체기 또는 힘들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래요. 이런 공격들을 받아서 조금 스트레스가 많았던 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뷰티 시장이 굉장히 사실은 2, 3년 안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디바이스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사실 여러 매체에서 좀 공격을 많이 받는 것도 현 시장의 실태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색깔을 조금 잃어버린 거 또는 너무 과한 거 그런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은 전체적으로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의 트렌드가 조금 변화하는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쉼을 택하고 또 부드럽고 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고심을 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장님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네요. 맞아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2026년 뷰티 쪽 트렌드를 대한 어떤 생각이실까요? 사실은 25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몸살을 앓았다고 하면 그러면 계속 몸살만 앓고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26년을 향해서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래? 아프고 짓누르고 찢고 째고 이런 거 의사의 역할이고 도수치료사들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객님들께 드릴 수 있는 쉼, 힐링 그리고 향기 또는 터치를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한 관리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헤드스파라든지 또는 아로마라든지 이렇게 고객님들이 좀 편안하게 그냥 온전히 1시간, 2시간의 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사실 유행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 2년, 3년마다 트렌드가 크게 한 번씩 변하는데 지금 웰니스라는 단어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죠. 사실 뭐 10수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기는 하나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안함, 스트레스, 힐링 이런 것들을 제품화되어서 또는 관리화되어서 풀어지는 것은 지금 25년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아마 이 흐름을 타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져서 프로그램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갈등이 사실 많잖아요. 원장님들 찾아보셨겠지만 또는 안 찾아보고 싶어도 자꾸 보이는 영상들이 많으시죠. 뭐 의원에서 어떤 의사들 또는 어떤 에스테틱의 관리를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또 서로를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혀 다른 분야의 분들이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또 많이 넘어오셔가지고 근육에 대해서 썰을 풀어주신다거나 사실은 이게 다 자리 싸움인 것 같고 이 시장의 경쟁 구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상황에서 니네 잘났네, 우리는 이게 잘났네, 너네는 그게 부족하네 이렇게 싸우고 공격하는 그런 구도가 아닌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또는 더 깊이가 있게 그렇게 좀 개발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쓰고 있는 뭐 제품, 내가 쓰고 있는 장비, 내가 쓰고 있는 어떤 테크닉을 조금만 더 부드럽고 또는 힐링이 될 수 있게 트렌드에 맞춰서 좀 개발을 해보시면 26년도에 걸맞는 상품들이 각각의 샵들마다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만약에 그런 이슈들의 해결책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해결책.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찾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우리 샵에서 어떤 관리를 메인으로 가장 잘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알맞는 이론에 입각한 어떤 정확한 테크니션이 되어야 되니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를 찾는 것도 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큰 돈을 들여서 어떤 뭐 아카데미를 가셔라, 대학에 가셔라 이 말이 아니라 책 한 권을 사시더라도 또는 뭐 단기적인 어떤 관리를 배우시더라도 어떤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멘토를 찾아가시면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고 이런 것을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좀 물음표를 던져 보시고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들 또는 학원들을 찾아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배웠는데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단기적인 어떤 관리를 배워서 내가 연습을 통하지 않고 테크닉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멘토를 찾아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뒤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숙제들을 풀어가는 나의 기술 연마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을 통한 또는 요즘 유튜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를 정보를 내 머릿속에 가득가득 넣어서 내가 어떠한 고객님이 와도 그 고객님의 어떤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다 건드려가며 조금 에스테티션들의 장점이 저는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고객님과의 소통, 그리고 고객님의 하루 일과, 그리고 그 안에서 녹일 수 있는 우리의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녹여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멘토를 찾는 거 1번, 그리고 내 기술 연마를 좀 다듬는 거, 무한한 연습을 통해서 진정한 기술자가 되는 게 2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트렌드를 묻히고 포장을 해서 아주 좀 아름다운 마케팅을 해보는 게 3번이겠죠. 원장님들 26년도에 이러한 흐름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여러 매체들과 25년보다 훨씬 더 센 경쟁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기회라면 기회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좀 잘 누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고, 원장님들 오픈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리뉴얼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통해 에스테틱 뷰티 창업 교육을 궁금하고 아트강 뷰티 아카데미를 찾아오실 텐데 그런 분들께 어떤 혜택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혜택이나 이벤트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님이라면 피부 관리라든지 아니면 두피 관리, 전신 관리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꼭 저희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주시고요. 올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또 많은 원장님들 계시다고 하면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를 또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아시다시피 매달 무료 강의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26년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제 소상공인이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자 하지만 그 앞전에 교육자의 입장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원장의 입장에서 26년에는 우리가 모두 조금은 편안하고 작년보다는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고 가득가득 채우고 있을 테니 언제든지 두대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서 뭐 싱잉볼이라든지 아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에 또다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헤드스파도 사실은 안 했던 거는 아니에요.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왜 피부 시장에 이렇게 접목이 되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너뷰티 그 많고 많은 네트워크 제품부터 뭐 다 드시는 그 건강기능식품들, 그런 것들을 왜 또 에스테틱에서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흐름에 네, 그게 돌고 돌아서 또 똑같이 또 유행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